주변 지역은 시간이 문제지 재개발은 언젠가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고덕 1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 이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덕 1구역의 경우는 등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입안 제한을 위한 노후도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노후도가 제한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실투자금 2억대로 진입하기에 정말 괜찮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피디님. 어디 가세요? 저 오늘 임장 가려고요. 어디로 가세요? 오늘 요즘 강남 3구 다음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올 때 이 지역이 꼭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로 가볼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동구 내에서도 지금 고덕 1구역이 재개발을 재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검토할 이 물건이요. 이 고덕 1구역 안에 쏙 들어와 있으면서 실투자금 2억 후반대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건 한번 검토해 보러 갈 겁니다. 네, 소장님, 근데 왜 하필 고덕 1구역이에요? 제가 고덕 1구역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 구역이 뭐 재개발 예정지여서만이 아니고 고덕 1구역의 주변 환경 때문인데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부동성 때문에 내가 깃발을 꽂을 이 땅의 주변 환경도 꼭 보셔야 하는데요. 나쁜 입지 위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올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입지가 만드는데요. 고덕 1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 이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모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부동산은 결국 수요가 많은 곳, 사람을 따라 이 집값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할 부동산의 주변 환경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하는 현장에 다 온 것 같아요. 내려서 한번 살펴보시죠. 소장님이 이렇게 임장 와서 현장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세요? 당연히 위치부터 보셔야죠. 재개발 초기 구역을 보실 때는 구역 아닌지 바뀐지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소 한 줄 차이로 입주권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매물이 구역 안에 쏙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변 골목을 좀 살펴보는데요. 차량 진입이 되는지, 도로폭은 괜찮은지, 노후주택은 충분한지, 또 주변에 신축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가 체크 포인트인데요. 재개발 추진지 내에 이런 신축 매물들은 항상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통건물 소유자 한 표를 다세대 신축 벨라로 전환을 하면서 10개의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동의율 확보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신축 비중이 너무 많은 지역들은 또 노후도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개발 추진지를 검토할 때 이 지역의 다세대 비중이나 신축 빌라의 비중들을 항상 살펴봅니다. 이걸 통해서 동의율이나 그리고 사업성을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고덕 1구역의 경우는 등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노후도가 80% 이상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입안 제한을 위한 노후도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노후도가 제한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제 고객님들은 이렇게 현장에 임장을 나와보시면 왜 이렇게 골목이 좁고 차량 진입이 어렵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편하셔야지 그게 정비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꼭 현장에 오셔서 분위기와 사업성을 꼭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역 안에서도 매물을 비교하는 기준이요. 무작정 큰 지분만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재개발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이 재개발 빌라의 경우는요. 단순하게 지분만을 가지고 권리가액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인데 지분이 한 평이라도 크다면 유리한 게 맞지만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라면 다세대 빌라의 권리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품성, 접도율, 입지까지 모두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역 내 매물을 비교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 구조는 매매가 5억 3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의 준신축 투룸 전세 시세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2억 후반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입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려면 평균 10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 재개발 진행되다가 무산되면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들,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매물이 주변 유사 신축 시세와 비교했을 때 5천 이상 저렴하고 거기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입지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이 있는 거고요. 재개발 특성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불안함이 최소화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지역은 시간이 문제지 재개발은 언젠가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검토해본 결과 이 매물도 주택수 제외의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축 소형주택 특례로 세제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에 따라서 취득세율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꼭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현장을 임장하실 때 그 추진 구역만 딱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곳이 아파트로 완성됐을 때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얼마나 있는지 주변도 면밀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이 지역을 찾을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현장을 보실 때 그 주변에 업무시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재개발에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주변에 업무시설까지 왜 봐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주 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거단지는 끊임없는 실거주와 임대차 수요를 만들어내고요. 그 주거단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 1구역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업무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은 고덕 1구역의 배후 수요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 고덕 1구역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PD님이랑 같이 고덕 1구역 현장 임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도 굉장히 충분한 상태이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탄탄한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 2억대로 진입하기에 정말 괜찮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런 거를 사실 혼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1시 젠트롱 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역 인근이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덕 1구역을 소개해드린 야무진 조소장이었습니다.